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유엔군의 16개국 교전국들의 활약상, 에티오피아 강류대대, 남아공 공군, 그리스 대대를 다루었던 3부에 이어 마지막 4부 시작합니다. 6.25 전쟁 기간 태국군의 활약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대대와 더불어 지원군을 보내준 동남아시아의 국가죠. 태국 부대는 총 6,300여 명의 병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육군 1기 보병대대, 해군 함정 4척, 그리고 공군 수송기 편대 규모였습니다. 태국군 사령관은 무려 태국 황실의 황태자였던 피싯 소장이었습니다. 태국군의 활약상을 소개해드릴 전투는 폭차빌 전투입니다. 혹은 포크찹 고지 전투라고도 부릅니다. 폭차빌은 경기도 연천의 천덕산에 있는 고지로 지리적 요충지 같은 곳이라 1952년에 한 번, 1953년에 두 번이나 폭차빌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중 태국대대의 활약상은 1952년 11월에 치러진 1차 폭차빌 전투입니다. 1952년 10월 중공군과 북한군이 경기도 연천의 포크찹 고지를 차지합니다. 포크찹 고지 부근에 주둔 중이던 미 제2사단과 여기에 소속된 태국 대대가 포크찹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나섰던 전투가 1차 폭차빌 전투죠. 11월 1일부터 중공군은 태국 대대가 자리한 기지에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태국군의 피해가 무시 못할 정도였죠. 11월 7일 중공군은 보병을 투입해 태국 대대를 포위하였으나 태국 대대가 방어에 성공합니다. 11월 10일 중공군 보병이 다시 투입되지만 태국 대대가 워낙 방어 기제를 잘 구축하고 있어서 역시 방어에 성공합니다. 물론 쉽게 방어해낸 건 아니었습니다. 태국 대대가 수적으로 워낙 열세여서 행정병까지 동원되었다고 하죠. 중공군은 11월 11일까지 병력들을 계속 집어넣어 전투가 지속되었고, 다행히 11일 유엔군 공군이 항공 지원을 해주면서 중공군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태국 대대와 미 제2사단은 포크찹 고지를 탈환해냅니다. 이 1차 폭차빌 전투 때 태국 대대의 전투력이 소문이 나서 유엔군 사이에서는 태국 대대를 작은 호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로 계속 태국 대대가 소속된 미 제2사단이 포크찹 고지를 지킵니다. 해가 넘어 1953년 포크찹 고지 사수 임무를 미 제7사단에 넘기기로 하는데, 태국 대대가 포크찹 고지를 떠날 때 벙커에다가 우리 포크찹 고지를 잘 좀 부탁해 라는 낙서를 새기고 갔다죠. 1953년 3월과 4월에 폭차빌 전투가 계속되었는데 사상자가 속출해서 유엔군 측에서는 끝내 포크찹 고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전쟁 통틀어 태국군 전사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는 약 1,300여 명이며 현재 태국군 참전 기념비는 경기도 포천에 있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군의 활약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교전국 16개국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게 콜롬비아군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을 도와주러 한국 기준 지구 반대편에서 와준 유일한 남미 국가잖아요. 콜롬비아는 총 5천여 명의 병사들을 보내주었고, 이는 육군 보병 1개 대대 단위와 해군 함정 한 척의 규모였죠. 콜롬비아군 사령관은 알베르토 루이즈 노보아 중령이었습니다. 콜롬비아군의 활약상을 소개해드릴 전투는 불모고지 전투입니다. 이번에도 경기도 연천에 있는 고지입니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임진강 북쪽에 포크찹 고지가, 임진강 남쪽에 불모고지가 있죠. 불모고지 전투는 1952년 6월 26일부터 이듬해 1953년 3월 26일까지 약 9개월간 총 5차례에 걸쳐 치러진 전투들을 말합니다. 불모고지는 국군, 미군, 콜롬비아군 이렇게 세 국가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9개월간 중공군이 포기하지 않고 5번이나 불모고지로 왔다는 것만 봐도 이 불모고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죠. 중공군은 매번 막대한 병력을 집어넣었습니다. 불모고지 전투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콜롬비아군이 기대 이상으로 싸워주었습니다. 노보아 중령의 지휘하에 한 번의 전투에서만 중공군 600여 명을 사살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콜롬비아군 피해도 컸고,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한국전쟁에서 치른 전투들 중 전사자가 가장 많았던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끝끝내 유엔군이 5차례 모두 중공군을 무찔러서 불모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중공군도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 불모고지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한 거죠. 노보아 중령은 불모고지 전투로 훗날 을지 무공훈장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로 돌아가 콜롬비아의 국방부 장관까지 됩니다. 한국전쟁 통틀어 콜롬비아군 전사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는 약 600여 명이며 현재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비는 인천에 있습니다.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죠. 카리브해의 전기를 타고난 콜롬비아 용사들, 국제연합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마침내 611명의 고귀한 생명이 피를 흘렸다. 우리는 그들을 길이 기념하고자 여기에 비를 세운다.
마지막으로 벨기에군과 룩셈부르크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벨기에는 총 3,500여 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1개 대대 단위를 보내주었고, 룩셈부르크는 총 100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1개 소대 단위를 보내주었습니다. 벨기에군과 룩셈부르크군은 같은 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벨기에군과 룩셈부르크군 대대도 중공군이 개입했을 시점부터 전선에 투입되어 이미 여러 활약상대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순서로 소개해드릴 전투는 1953년 2월에 일어났던 잣골 전투입니다. 잣골은 강원도 철원의 근북면에 위치한 산골짜기로 지금은 정확하게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철원도 어마어마한 고지전의 한복판이었죠. 강원도 철원,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김화군과 평강군, 이렇게 세 지역을 철의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지역에서 곧바로 동해안의 원산까지 평야로 뚫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이라 서쪽에서 동해안으로 가려면 거의 무조건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곧바로 원산까지 평야로 뚫려 있는 길이 딱 한 루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철의 삼각지대를 지나는 루트죠.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는 뜻이며 그만큼 전투가 격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는 잣골이라는 곳을 방어하라는 지시를 받아 주둔 중이었는데 1951년 2월 26일 중공군의 공격을 받으며 잣골 전투가 벌어집니다. 잣골 전투는 4월 21일까지 무려 55일 동안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가 중공군과 싸운 전투였습니다. 이 당시 벨기에 참전 용사분의 회고에 의하면 중간에 사령부에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지만 철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잣골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는 단순히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적군을 공격함으로써 잣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중공군은 잣골 돌파를 위해 중공군의 본거지 같은 곳이었던 오성산에서 이 잣골 쪽으로 능선에 따라 내려오는 곳에 전초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는 과감하게도 그 전초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는 못하고 몇 번 좌절되기도 했으나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공군의 전초를 공격해 빼앗습니다. 이 전투가 잣골 전투이며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의 대대 기에도 잣골이라고 적어 넣을 정도로 이 잣골 전투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의 의미가 큰 전투였죠. 한국전쟁 통틀어 벨기에군 전사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는 약 400여 명이며 룩셈부르크군 전사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는 15명입니다. 현재 벨기에 룩셈부르크군 참전 기념비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습니다. 이로써 6.25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 싸워준 교전국 16개국과 그들의 대표적인 전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투 활약상이 워낙 많은 미국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한국전쟁 통틀어 미군은 총 178만 명 이상이 투입되었고 전사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군 참전 기념비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각 국가들별 대표적인 전투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렸지만 실제로 그들이 투입되어 싸운 전투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국가들의 병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참전국 22개국 중 교전국 16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지원국 6개 국가로는 노르웨이, 덴마크, 서독,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가 있습니다. 이 중 인도는 중립을 표방했기에 북한 측에도 의료 지원을 하였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